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이 들으면 그야말로 구구절절 가장 뼈아픈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이 덩푸팡의 공개편지, 이 덩푸팡이 공개편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덩푸팡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이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의 장남입니다. 혁명 2세대를 일컫는 흥얼다이의 맏형격인데요. 올해 77세입니다. 이 덩푸팡은 이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장애인이 됐는가? 여기에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덩샤오핑이 문화혁명 시기, 그러니까 1966년에서 76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때 이 마오쩌둥과 사인방에 의해서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파벌로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베이징 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의 장남 덩푸팡 역시 홍위병들에 의해서 협박에 시달리다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덩푸팡은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단 서기였고 또 공산당 예비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안스가 이끄는 조반파, 그러니까 주자파를 공격한 행동파에 끌려가 가지고 기숙사에 감금이 됐고 또 곤봉 같은 걸로서로 이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덩샤오핑의 죄를 밝히라, 이런 협박과 고문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1968년 8월에 베이징 대학 건물 3층에서 창밖으로 몸을 던졌고 결국 그 후유증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만은 이 덩푸팡은 제2호 주자파, 그러니까 덩샤오핑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덩샤오핑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해가지고 끝내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중국 역사에 있어서 상징성이 큰 덩푸팡이 쓴 것으로 알려지는 편지가 바로 이 덩푸팡의 공개편지입니다. 이게 다시 중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발단은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였던 차이샤가 지난 8월 6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6일이고 한국 시간 7일인데 이때 다른 망명 중국인인 장둥, 이게 아마 가명 같아요. 이 장둥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덩푸팡이 공개편지를 꺼내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지혜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 연구소장이 16일자 주간조선에 자세하게 이와 관련된 내막을 올리면서 한국까지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 중국 공산당 핵심 이념 교육을 도맡아 했던 혁명원로 2세죠. 그래서 미국의 망명 중인데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체질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저명한 사회주의 이론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20년 초에 미국의 체류 중에 있다가 이 흥얼다이, 그러니까 공산혁명 원로 2세의 비공개 모임에서 시진핑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제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서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고 고국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퇴직 양로금과 은행 계좌까지 몰수당했고 중국에 사는 자녀들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차이샤 교수가 지난 7일 트위터에 장둥이 올린 이 덩푸팡 편지를 링크하면서 이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덩푸팡의 공개 편지에서 제기한 15개 문제는 그가 직접 썼던 안 썼던 관계없이 모두 전곡을 찌른 문제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은 대륙의 앞날과 대륙에 사는 가족 친지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국어로 쓴 차이샤의 이 트윗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한테 널리 퍼져나갔고요. 당장 중국 본토까지 화제가 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샤 전 교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글을 썼으며 여기에 덩푸팡의 공개 편지를 왜 링크를 했을까? 속속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덩푸팡의 공개 편지라는 것은 글 마지막에 중공당원 덩푸팡,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 가지고 통상 이 덩푸팡이 양회 대표에게 보낸 편지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 글이 실제 덩푸팡이 썼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샤 교수도 7일 올린 트윗글에서
그가 직접 썼던 안 썼던 관계없이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또 여기서 언급된 이 양회라는 것은 매년 봄에 열리죠.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정협, 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편지글의 머릿말이 양회 대표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의 마지막에 2020년 4월 30일로 끝나는 걸 보면 지난해 그때쯤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런 글이 지난해 5월 초부터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차이샤 교수가 재차 인용하면서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렇게 주목을 또다시 받는 이유는 덩푸팡이라는 인물의 상징성, 그리고 현재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베이징 상황에서의 이 글이 그야말로 이 시진핑 정권의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푸팡의 공개 편지는 앞으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해가 열리는 특수한 시기에 어떤 말은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는 묻고 싶어도 감히 묻지 못해서 이 베이징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조차도 전전긍긍하는 그 심정,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편지는 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신체적 원인,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아무도 일어나서 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앞으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 내용 그대로 중국은 지난해 양회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 통제도 강화됐고 감시의 눈도 강력해지면서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로 중국이 변했죠.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부 15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번에서 4번까지 질문인데 정부를 감독할 책임 있는 양회 대표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월권을 임싸안고 있는 이런 당 중앙을 비판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양회의 대표가 되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전제 권력자, 이거 시진핑을 말하는 거죠. 이 시진핑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가? 2. 헌법이 분명히 규정했듯이 양회 대표는 중앙정부의 각종 잘못을 감독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중앙은 망의죄,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 중앙의 방침과 어긋난 주장을 펴는 죄란 것을 내놓고 올해는 또 지도자를 경외할 줄 모르는 죄, 이걸 내놨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양회 대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황제 가문의 세습 황제인가? 아니면 국민이 뽑는 총통인가? 아니면 당내 투표로 뽑는 총서기인가? 4. 당 중앙이 여러 번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망의가 되고 민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선동과 전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들에게 묻는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어지는 5번에서 11번 항목은 중국에게 닥친 현안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5번은 코로나19 문제입니다. 우한 코로나19가 이미 전 세계로 퍼졌다. 당 중앙은 통제 시간을 질질 끈 것은 아닌가? 국민에게 코로나19의 진상을 감춘 것은 아닌가? 자, 6번은 미중 관계 문제입니다. 중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데 중앙의 주요 용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 7번은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의 혼란이 거의 1년이나 계속되는데 도대체 누가 홍콩의 일국양제라는 좋은 시스템을 파괴했는가? 중앙의 용도자는 여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8번은 1:1로 문제입니다. 1:1로의 비이성적 투자는 전인대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중앙 지도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돈을 뿌리고 있다. 이것은 무슨 행위인가? 지금처럼 프로젝트가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9번은 베이징 신도시 문제입니다. 전인대의 비준도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논증도 없이
중앙 영도자가 몇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수조 위안에 달하는 숭한 신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무슨 행위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 여기서 숭한 신구라는 게 뭐냐면 베이징 남쪽의 120km 지역에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야심작으로 꼽히는데요. 이 덩샤오핑 때는 선전, 심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쩌민 때는 푸동, 후진타오 때는 민하이, 이런 이제 신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시진핑도 하나를 만들려고 초인류 그리고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10번은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과 대륙은 왜 갈수록 멀어지는가? 중앙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11번은 경제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대규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중앙의 잘못된 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다음에 이 덩푸팡 편지는 지난 2018년 전인대에서 시진핑 3년임의 길을 열었던 헌법 개정, 그리고 계획경제, 국제사회 중국 이미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12번은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소나기의 쥔 권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헌법을 고쳐 임기제를 폐지했다. 이는 도대체 어떤 행위인가? 만약 누가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 권리가 있다면 국가 헌법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13번은 경제 모델 문제입니다. 중앙은 세계적으로 도태된 계획 경제 모델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는 개인 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가? 14번 중국의 평판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일순간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국가의 신용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책임은 마땅히 누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충격을 주는 부분은 이 덩푸팡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5번입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자는 원로 동지들의 집단적 동의를 저지하기 위해 당 중앙은 뜻밖에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원로 동지들과 현역 당정군을 특수보호했다. 특수보호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통신과 행동의 자유, 손님의 방문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행위인가? 또 누가 그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 덩푸팡 편지의 마지막, 사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장기 집권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로들과 수많은 현역 당정군들이 모이려고 했지만, 교통을 하려고 했지만 시진핑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로 동지란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그리고 주룽지, 원자보 전 총리, 또 정칭홍 전 국가 부주석, 이런 전직 국가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진핑 당 중앙은 당 원로와 일부 현역 간부들을 보호한다, 이 명분으로 사실상 가택연금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폭로했던 겁니다. 이건 지금 중국 내부에 반 시진핑 세력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이들 세력들은 시진핑의 3년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덩푸팡 편지의 이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 증거는 분명히 엿보입니다. 지혜범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4월 초에 마카오 어문도보에 원자보 전 총리의 3억옥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글은 겉으로 보면 지난해 말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동정하고 기만과 모욕과 압박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의 중국은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고 사람의 본질에 대한 존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자보가 말한 기만과 모욕과 압박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의 제목은 3억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글에서 기만과 모욕과 압박, 이 말은 사실 뜬금없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지혜범 기자는
요주의 인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자기 검열이 철저한 중국에서 이런 그런 숨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서 보면 이 원자바오의 글은 현재 자신을 비롯한 당 원로들은 시진핑 세력으로부터 기만과 모욕과 압박을 받고 있고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덩프팡 편지에서 언급된 사실상의 가택연금을 지적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특수보호란 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 상통이 되는 거죠. 2020년 4월에 덩프팡 편지하고 1년 후에 원자바오의 사무국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화권 언론인 원셔청은 이 글에 대해서 덩프팡 본인의 글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구구절절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사 전 교수 또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사 전 교수는 한 발 더 나가서 시 주석의 망령이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길로 들어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덩프팡 편지에서 지적한 대로 중국은 지금 암흑시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차이샤 교수가 다시 쏘아 올린 이 덩프팡 편지가 중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